안녕하세요. 전우희 기록입니다. 오늘은 1970년대 대한민국 육군훈련소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 특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0년대 논산 연무대로 향하던 청년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장발을 기르고 있던 머리카락은 입소하자마자 삭발되고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신하는 순간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죠.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가혹했던 그 시절 훈련소. 지금부터 1970년대 군대 훈련소가 힘들었던 이유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위. 통합막사의 열악한 생활환경. 1970년대 훈련소는 통합막사라 불리는 구형 막사에서 한 개 소대, 많게는 2개 분대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빽빽이 들어차 침상을 깔고 생활했죠. 침대는커녕 콘크리트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만 깔고 잤습니다. 그나마도 매트리스가 너무 얇아 바닥의 딱딱함이 그대로 느껴졌고 아침이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겨울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추위에 떨어야 했고 여름엔 선풍기조차 없어 후덥지근한 열기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막사 건물 자체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에는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고 여름에는 사우나를 방불케 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개인 공간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시절, 프라이버시는 사치였습니다. 상자형 나무 관물대 하나가 개인의 전 재산을 보관하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그마저도 선임들의 검사와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아예 콘셉 막사라 불리는 반원형 보람석판 막사에서 생활하기도 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사용하던 임시 막사 형태로 깡통 막사라고도 불렸습니다. 통풍도 안 되고 페인트 냄새만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죠. 6위. 보리밥과 똥국, 극도로 부실한 식사. 1970년대 훈련소 식사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은 반찬칸이 겨우 2칸, 그마저도 하얀 무김치와 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밥은 보리가 더 많이 섞인 잡곡밥이었고 국은 된장을 물에 풀어놓은 듯한 똥국이라 불렸죠. 색깔부터가 황토색에 가까워 식욕을 떨어뜨렸습니다. 반찬이 너무 부족해 밥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시절. 깍두기는 고작 서너 개의 김치 국물만 조금 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강원도 부대에서는 감자만 나와 감자탕, 감자조림, 감자볶음으로 질렸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감자 종자도 좋지 않아 뒤끝에 아린 맛이 강해 더욱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배식량도 턱없이 부족해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일부 간부들은 고기가 든 국을 젓지 못하게 해 고기는 가라앉게 한 뒤 위에 국물만 주고 가라앉은 고기는 따로 빼돌렸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군납 비리가 극심했던 시절이었죠. 식사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식당 앞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들어가서 3분 안에 먹고 나와야 했으니 씹어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쑤셔 넣는 수준이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일식 2찬 시스템이었고 베트남 전쟁 파병 이후에야 조금씩 식사가 나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구치소를 다녀온 고참의 말로는 감옥밥이 군대밥보다 낫다고 할 정도였으니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위. 구타와 얼차려가 일상이었던 병영문화. 1970년대 훈련소에서 구타와 가혹한 얼차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공체조, 원산폭격, 명태말리기 같은 각종 얼차려가 난무했고 조교들의 주먹과 발길질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봉체조는 몽둥이를 들고 체조하듯 반복 동작을 하는 것이었고 원산폭격은 엎드린 상태에서 발바닥을 구타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집합을 걸어 단체로 구타하고 얼차려를 주었죠.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폭력은 훈련병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화장실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지어 이유도 없이 구타당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매일 구타가 일상이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집합해서 맞기 때문에 행여라도 집합 안 한 날은 밤에 깨워서 패는 날이라 오히려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시절엔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1980년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구타 근절을 위해 조교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영상을 찍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1970년대는 구타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군대 가서 정신 차린다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는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감내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군대에서의 폭력과 가혹행위가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죠. 4위. 극한의 훈련 강도. 1970년대는 베트남 전쟁 직후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교관들이 훈련을 담당했습니다. 각계 전투, 행군, 총검술, 사격훈련 등 모든 훈련이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도가 높았죠. 교관들은 실제 전쟁터에서 싸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완전군장 행군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20km가 넘는 행군을 밤새 걸으며 무거운 군장과 총을 메고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야 했습니다. 당시 완전군장의 무게는 26kg이 넘었고 거기에 총까지 포함하면 30kg에 육박했습니다. 체력이 부족한 훈련병들은 나구하기 일쑤였고 발에 물집이 잡혀 피를 흘리면서도 걸어야 했습니다. 물집 방지를 위해 여자친구에게 스타킹이나 생리대를 보내달라고 하는 훈련병도 있었다고 하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각계 전투 훈련도 매우 가혹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하고 철조망을 기어서 통과하고 참호를 파고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사격 훈련 전 예비 훈련도 철저했습니다. 자세, 조준, 격발 요령을 익히는 데만 며칠이 걸렸고 조금이라도 자세가 틀리면 교관의 군화발이 날아왔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하는 가스 훈련도 있었는데 가스실에 들어가 방독면을 벗고 군가를 부르거나 개인정보를 외쳐야 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이 실전 대비를 위한 필수 훈련이라며 강행되었습니다. 3위. 위생시설의 부재. 1970년대 훈련소의 위생 상태는 참담했습니다. 샤워는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물이 귀에 여러 명이 돌려가며 한 물통에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짬이 높은 순서대로 씻고 마지막 순서인 이등병들은 시커먼 때가 둥둥 뜬 물로 씻어야 했죠. 철원 같은 추운 지역에서는 물이 더욱 귀해서 이런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샤워 시간도 2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 비누를 제대로 씻어내지도 못한 채 쫓겨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겨울에는 찬물로 씻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동상에 걸리는 훈련병들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재래식 화변기였고 냄새와 벌레는 기본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는 단체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청소도구와 시간이 부족해 항상 불결한 상태였습니다. 2005년 인분 사건 이후에야 화변기가 양변기로 바뀌고 비데가 설치되었을 정도입니다. 식판도 제대로 된 세제가 없어 빨래비누로 닦았고 플라스틱 식판에 기름때가 끼어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녹색 플라스틱 식판은 모서리가 각져 있어 음식물이 끼어 곰팡이가 피기도 했습니다. 주머니에 휴지를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니며 기름기를 닦아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쉬운 환경이었지만 위생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음, 사면발리 같은 전염성 질병이 자주 발생했고 알몸 검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세탁시설도 부족해 빨래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찬물에 빨래비누로 손빨래를 해야 했고 겨울에는 빨래에 고드름이 달려있을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마르지도 않은 옷을 입고 훈련에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위. 극단적인 인권 유린. 1970년대 훈련소에서 훈련병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격 모독은 일상이었고 조교와 교관들의 폭언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이 개새끼야, 인간 쓰레기 같은 욕설은 기본이었고 부모님을 욕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물론이고 아무 이유 없이도 맞고 욕을 먹었죠. 훈련병들은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의하거나 반항하면 더 심한 폭력이 기다리고 있었고 신고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훈련소에서 전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관들은 훈련병들에게 눈과 성기에 맨솔에담을 바르도록 강요하거나 머리박기를 시키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앞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도 발생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파견지 중개소에서는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머리, 뺨을 수해 폭행하고 눈과 성기에 맨솔에담을 바르도록 여러 차례 강요했으며 엎어치기로 앞니 2개를 부러뜨리고 늑골 3개를 골절시키는 등 매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러한 인권유린은 군대니까 당연하다는 인식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중대장이 화장실 청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192명의 훈련병 전원에게 대변을 손가락에 묻혀 입에 넣었다. 빼도록 한 사건이 2005년에 발생했는데 이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가혹행위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생마 같은 사람들을 군대에서 길들인다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훈련병을 인간이 아닌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1위 33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의 시작. 1970년대 육군 현역 복무기간은 무려 33개월이었습니다. 오늘날 18개월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긴 시간이죠. 젊음의 가장 빛나는 시절 3년 가까이를 군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청춘을 고스란히 군대에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휴대폰도 주말 외출도 제대로 된 휴가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휴가는 1년에 몇 번 주어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부대 사정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출이나 외박은 고참이 되어야 겨우 나갈 수 있었고 2등병과 1병 시절에는 부대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훈련소 사주는 그 긴 복무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이 혹독한 훈련소를 견뎌내고 앞으로 펼쳐질 33개월의 긴 여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에 배치되면 그곳에서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 생활의 시작, 그것이 1970년대 훈련소가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33개월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시간이었고 인권 유린과 폭력 속에서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징병률이 50% 정도였지만 신체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징집했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처자식이 있거나 형제 중 군인이 있으면 면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 긴 복무 기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군 복무 환경은 이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겪으신 선배님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실한 식사, 열악한 생활 환경, 가혹한 훈련과 인권, 유린 속에서도 묵묵히 나라를 지켰던 1970년대 훈련병들,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침대형 생활관, 영양 균형 잡힌 식사,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 문화, 18개월의 복무 기간으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1970년대 군대를 경험하신 분들의 고생은 잊혀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